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이경규 씨 이야기 좀 할게요. 이경규 씨가 소식이 조금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어요. 이번 네. 주 가장 뜨거웠던 연예계 소식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경규 씨가 호통 개그를 치지만 이분이 거의 4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구설 한 번 없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지난 9일 전해졌는데 네. 일단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네. 이 과정에 이경규 씨가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몰고 갔다가 절도 신고가 접수가 됐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일단 경찰 조사를 받은 것도 맞고요. 절도 신고가 들어간 것도 맞아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사회가 요즘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주체가 이경규 씨다. 게다가 절도라는 키워드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보도가 아침에 나오자마자 일파만파 번지면서 네.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자극적인 거예요. 약물, 그렇죠. 절도. 네. 그런데 이경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조금 저도 네. 충격이었고. 근데 이제 기자님께서 직접 통화를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사안 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보도에서도 그렇지만 경찰은 이 사안에서 말을 아꼈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안이 결정된 사안도 아닌데 보도로 먼저 나갔을 경우에는 피의 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조사 중인 단계에서 말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한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그래서 곧바로 이경규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경규 씨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모르는 번호를 잘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와 있고 보도 때문에 일파만파 돼 있으니까 본인이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첫 보도에서 네.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불거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골프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지만 일종의 좀 고급 스포츠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골프를 치다가 뭘 했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생길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날의 상황을 이경규 씨 쭉 얘기를 해줬는데 어. 일단 지난 8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네. 며칠 안 됐죠. 네. 그때 이경규 씨가 전날 촬영을 하고서 몸이 안 좋아서 일요일 날도 운영을 하는 그 병원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요. 근데 그 건물에 실내 골프 연습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건물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차량을 맡겼는데 그다음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나와서 귀가를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여기에서 됐구나. 절도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차가 아닌 걸 모르고서 몰고 갈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경규 씨 입장에서는 같은 차량이고 색깔도 똑같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차장이니까 키를 맡겼을 거 아니에요. 달래. 주차 요원이 자 앞에 갖다 주면서 당신 차입니다라고 키를 주니까 이경규 씨는 당연히 의심 없이 색깔도 똑같아. 내 차량이랑 기종도 같아. 그냥 타고 간 거죠. 근데 그 사이에 하필이면은 그 차 주인이 차를 찾으러 왔는데 자기 차가 없으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신고를 바로 넣은 거예요. 내 차가 그렇죠. 없어졌다. 예. 근데 이경규 씨는 본인의 차량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음. 가방을 딱 놨었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내 가방이 사라졌나? 차 보니까 안에 뒀던 가방이. 그쵸. 그러니까 이 차가 내 차가 아니란 걸 알고서는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가서 차량을 돌려줬는데 이미 네.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경찰이 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죠. 이래서 이 절도 신고에 대해서는 잘못된 키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일단락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건 이거예요. 네. 절도 신고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치더라도 왜 약물 검사를 하게 됐는지. 그렇지. 자, 이건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경찰이 공식 발표를 한 게 아니니까 네. 취재 네네. 과정에서 제가 합리적 추론을 해본 거예요. 예예. 이게 시간대가 또 새벽이나 이런 시간 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음주도 아닌 거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갔다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닐까 그렇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차량이 아닌데도 몰고 갔던 게 아닌가 정도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 CCTV를 가리는 과정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청을 했고 간이 시약 검사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경규 씨 얘기를 하기로는 소변 검사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키트 안에 있는 그 중에 딱 한 줄이 떴다는 거예요.
이 한 줄이 떴다는 얘기는 약물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약물이 뭐냐라고 확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이경규 씨가 본인이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네.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약 성분을 이 처방전까지 해서 확인을 시켜줬고 이 네네. 과정의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은 직접 이경규 씨가 어떤 용지를 들고 경찰에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목격자의 제보까지 이미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얘기는 그 처방전이 해당 내용이었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잘 밝히기 위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공황장애 약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경규 씨가 몇 년 전부터 방송에서 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 네, 밝혔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 밝혔어요. 복용을 하고 있고 처방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만약의 상태에서 대비하기 위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방전까지 보여줬고 거기서 매듭 짓게 됐다는 거죠. 네. 근데 보도 과정에서 이경규 씨 직접적인 확인 작업이나 이런 게 없이 약물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이런 키워드가 더해지다 보니까 이경규 씨가 마치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이게 많이 이미지가 훼손되는 상황이 네. 벌어졌다는 거죠. 아,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게 큰 그게 아니네요. 맞아요. 네. 저는 이게 네. 연관지어지는 게 뭐가 떠올랐냐면은 지난 네. 6월 5일인가요? 이성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과 이제 검찰 수사관 등 3명이 이제 기소가 됐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기사에 대해서 여론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티즌 반응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지켜보자는 반응이었는데 네네. 그다음에는 역시 난 이경규가 그동안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다렸는데 그래 진실을 알고 보니까 충분히 이경규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했다. 본인이 직접 언론사 기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스스로 해명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오히려 분위기는 반전이 돼서 다행이다.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에 비해서는 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된 편이에요.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네네. 들었을 때는 그렇게 큰 이슈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 차량이 절도됐다라는 신고는 받았었고 그게 네. 일단락은 됐지만 네. 운전을 했는데 약이 검출됐다. 네. 요것만 봐서는 이게 또 처벌을 받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로 이 직후에 경찰 정례 간담회에서 처방받은 약이어도 네. 처벌 가능성은 있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아, 근데 이거는 오. 이경규 씨가 처벌받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운전자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약물 운전 같은 경우는 네. 최대 징역 5년 내 2천만 원까지 물도록 지금 법안이 강화되는 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 받기도 하는데 다만 사실 본인이 약 처방을 받고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앞으로는 이거 두려워서 운전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경규 씨는 그 맨 처음에 경찰 조사를 받는 시점을 놓고는 정식 입건은 아니었고 내사 단계, 입건 전 조사 단계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죠.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본인이 감기 몸살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공황장애 관련해서도 처방전을 갖고 있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경찰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약물을 먹고 이렇게 운전했을 때 도로교통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지만 이경규 씨가 최종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공황장애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진짜 본인이 네네. 그냥 되게 밝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게 몇 년이나 된 네네.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적 이미지를 볼 때는 이경규 씨는 호통 개그, 버럭 개그로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셀 것 같고 그렇죠. 누군가한테 면박을 주지 누구한테 이제 비판받을 이런 거에 정신적 충격받을 사람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TV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캐릭터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대중들이 그 사람에게 바라는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경규 씨 입장에서는 본인 캐릭터를 갑자기 착하게 바뀌면 사람들이 더 어색하게 느낄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 캐릭터를 유지하고 연예인 음. 활동을 하는 과정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꽤 크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니까. 우리 예지다람쥐도 목소리가 굉장히 터프하고 그러니까 좀 자기 중화장을 되게 잘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네네.
눈물이 되게 많아요. 저 눈물이 진짜 많아요. 여려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 네. 오진영 작가님 책도 제가 보면서 울었어. 네, 크리넥스 티슈를 한 5장을 적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뭐 강할 수도 있죠. 저는 근데 약간 강강약약의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누구 따라하지 예. 마요. 따라 하고 싶습니다. 예, 따라 하고 싶고.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인간의 고통은 다 가지고 있고 개인만이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예. 이번 기회로, 그러니까 사실 좋은 기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빨리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국민들이 이경규가 그럴 일 없어라고 믿어주는 모습도 봤으니까 또 그 위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